요즘에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마신다고 하죠. 예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덜 마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음주율은 2016년쯤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푹 꺼졌다가 2022년 들어가지고 조금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거리두기가 풀렸으니까 조금 더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막상 또 까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주류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썩 밝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두컴컴했어요. 약간 그 호레비 아델방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조명감도 딱 그런 느낌? 회복이 될 줄 알았던 주류 출고량이 코로나가 끝나고 오히려 감소했어요. 덜 만들고 덜 팔았다는 거죠. 일단은 소주의 출고량이 줄었고요. 다음으로 맥주도 출고량이 줄었습니다. 그냥 국산 맥주만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죠. 요즘에 수입산 맥주 많이들 드시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수입산 맥주도 잘 안 팔렸어요. 수입하는 맥주의 양 자체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맥주의 수입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일본산 맥주만 수입량이 증가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사히 슈퍼드라이 같은 경우는 품귀까지 있었죠. 원래도 수입 맥주는 일본산이 부동의 1등이었는데 노제팬 불매 때 한번 지그시 밟혔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노제팬도 조금 식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회복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일본산 맥주가 1등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소주랑 맥주고 국내 주류업계도 이 두 개가 메인 상품인데 지금 이 주력 제품들이 점점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까지 끝났는데 이게 음주율 자체도 하락세지만 특히 소주랑 맥주는 더 안 마시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주류업계에 대한 전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된 건지 주가 상태가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류업계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출고되는 양 자체는 줄었지만 출고한 액수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조 원 가까이 육박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고 하던데 이유는 역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죠. 요즘 술값이 많이 비싸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음식점에서 시키는 건 너무 비싸고. 어쨌든 점점 술을 안 먹게 되고 있는데 이런 음주율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계층 또 음주 문화의 변화까지 주도하는 계층은 당연히 2030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게 젊을 때는 밤새 들이부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술이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젊을 때 많이 마시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줄여가는데 실제로 음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을 보면은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만큼 국가 전체 음주율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인데 이런 2030의 음주율이 감소하니까 전체 음주율이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2022년에는 거리두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술자리가 다시 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음주율이 올라갔는데 유독 2030만 음주율이 감소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감에도 상관하지 않고 점점 술을 안 먹은 거예요. 진짜로 얘들은 술을 안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이 말고도 추가적으로 볼 게 성별인데 원래 술은 여자보단 남자가 많이 먹잖아요. 당연히 통계를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과거엔 거의 남자가 배 이상 먹었었고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도 변화가 있었죠. 여성들의 음주율이 대체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을 빼고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반대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음주율이 줄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면서 중간에서 조금씩 만나려고 하는 거죠. 특히 2030의 음주율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2030 여성들만은 음주율이 증가했습니다. 2030 남자만 가파르게 감소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20대 남자랑 20대 여자는 지금 음주율이 거의 똑같아졌거든요. 이제 20대의 술자리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의 술자리가 아니에요. 이 술자리 문화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과정에서 여성들 중에 애주가가 많아졌다고 느낀 게 이거는 순전히 그냥 개인적이고 얄팍한 경험담인데요. 얼마 전에 지인들 따라가지고 주류박람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술을 시음해 볼 수 있던 곳인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절반은 여성들인 거예요. 보통은 여성들이 여가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구매력이 더 좋은 계층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박람회까지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매년 오시는 지인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도 이런 풍경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남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얹으시는 게 원래는 술자리에서 여성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본인이 술에 대해 설명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술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성들이랑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에 대한 지식이 많은 매니아층이 여성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이 여성들의 음주율이 높아지고 과정에서 애주가도 많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과음을 하는 여성이 또 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남자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만큼 과음도 많이 한다. 다만 남자들은 점점 과음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근데 문제는 여자들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만큼 과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중장년층에서 과음을 많이 하는 반면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2030 세대에서 과음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남자는 4050, 여자는 2030에서 음주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류 소비층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죠. 2030은 점점 술을 덜 먹으려고 하고 나중에 여성들은 또 더 먹으려고 하고 이 주류의 소비 계층의 구성이 바뀌고 이 주류 문화를 이끄는 구성원이 바뀌면서 주류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고 주류의 소비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주량 자체가 줄고 있죠. 먹고 죽자 대신에 적당히 즐기자가 됐고 주량이 센 사람보다는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쿨하고 더 멋있다는 인식이 생겼고요. 그 대학가를 가도 사발식 문화가 없어지고 있대요. 요거 하다가 막 사람도 많이 죽고 뉴스도 많이 났어가지고 실제로 청년들이 과음을 잘
잘 안 해요. 포급률이나 고위험 음주율 같은 통계를 보면은 청년층에선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성들의 과음이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비중 자체가 조금 적어가지고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권위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 이동하면서 권위로 만들어진 각종 악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율적인 선택 그리고 취향이 남죠. 술자리 참석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됐고, 술자리 안에서도 의무가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는 느낌이고, 술 자체를 강권하지 않죠. 안 마신다 그러면 오히려 음료수까지 챙겨주고, 주종도 마시고 싶은 걸로 골라 마시면 되고, 양도 원하는 만큼만 조절해서 마실 수 있고, 아무래도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강압적이었던 술자리 문화가 변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특히 이 속도를 가속화한 게 코로나죠. 코로나 때 한번 술자리 문화가 뚝 끊기면서 일종의 명맥이 끊기고 백지화가 된 것 같아요. 추가로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또 여성들의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중심의 음주 문화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지 않았고 회식이나 술자리도 남성들이 주도를 했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혼내는 거 말고는 딱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면서 여성들한테 파워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증가하는 여성들의 수요에 맞춰서 시장의 공급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일단은 소주의 도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저도수 소주들은 엄청나게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세로라든가 진로 이지백 같은 것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저도수 소주들은 제로 소주라고 해가지고 무설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얘들은 디자인부터가 조금 여성향이죠. 소주 병 색깔도 초록색이 아니에요. 세로는 하얀색이잖아요. 라벨 디자인도 예쁜 그림이고, 진로는 뉴트로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디자인을 트렌디하게 되살려가지고 나왔고요. 당연히 마케팅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소주 광고 모델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제일 핫한 여성 스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소주는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캐릭터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주 문화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게, 음주의 목적이 바뀌고 있죠. 취하자 대신에 맛을 음미하자로. 특히 코로나 당시에 술자리가 끊기고 집에서 감성 있게 혼술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술의 맛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위스키 같은 것도 밖에서 사 먹긴 너무 비싼데 따로 구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또 사 먹을만 하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들 해본 거죠. 앞에서 말한 소주의 하락세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소주라는 게 맛으로 먹기보다는 취하려고 먹는 술이란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업계도 대응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취하지 않기 위해 도수는 조금 줄이고 맛에까지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세로 같은 경우도 맛 때문에 평가가 좋은 편이고, 진로 이지백 같은 경우도 캐치프레이즈가 촉 깔끔한 맛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무알콜 맥주의 등장도 이해할 수 있죠. 취하긴 싫고 맥주의 그 맛은 또 느끼고 싶고, 확실히 수요가 알코올에서 맛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술의 맛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더 다양한 맛을 찾게 되고, 기존의 소주나 맥주 중심의 주류 시장이 더 다양한 주종으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소맥을 마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위스키나 와인, 칵테일 한잔 하는 게 요즘 MZ들의 주류 문화가 되고 있는데, 과정에서 하이볼은 이제 유행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시장의 자리를 잡고 있죠.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 보니까 이 술의 세계라는 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술이 있었고 하나같이 맛도 좋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심각한 알스라서 술 냄새도 잘 못 맡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술에 대한 편견이 깨질 정도였어요. 참고로 이 대한민국 주류의 다양화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앞장서온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론이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분인데, 적어도 애주가들한테 있어서는 변함없이 거의 신으로 취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회장이죠. 왜 이 형님이 애주가들의 신이 됐냐? 지금보다 주류 관련 규제가 빡빡할 당시에 한국에서 수입산 주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거의 모든 유통 경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용진이 형이 직접 수입을 해다가 이마트에 진열을 해다가 팔았다는 거죠. 사실 이 형님이 와인 양조장 사업도 하시는데 이게 적자가 났거든요. 경제뉴스 면에서는 이걸로 좀 까였어요. 약간 금쪽 행동했다고. 근데 이것도 애주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금쪽 같은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나 봐요. 저도 일터에 나가면은 참 예의 바른 청년인 척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서는 거의 침팬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 영화 혹성탈출이랑 영상미가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혼술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다 마시는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 수요가 외식업에서 유통업으로 이동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주말에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 막 박을 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보도블로 깔려있는 거 절반은 침이고 절반은 토사물이고, 화장실 가보면 변기 다 막혀있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데 가보면은 막 구름 생겨있고, 이런 상권들이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어라 마셔라가 조금 이렇게 줄고 있다 보니까. 다음으로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코로나 때 자산시장의 버블이 또 상당했잖아요. 과정에서 플렉스하는 문화도 많이 생겼었고, 이때 주류시장도 프리미엄 쪽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당시에 고가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을 못 구해서 피까지 붙었었대요. 웃돈을 엄청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전통 소주도 엄청 유행을 했죠. 재범이 형
국내 원소주 같은 경우도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였고, 사실 애주가들 사이에서 진짜 프리미엄은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 인디아 페일인가? 이거는 뭐 한 캔에 4만 원 돈 한다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는 남은 거 뒀다가 나중에 마시면 되지만 맥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따면은 그 자리에서 다 마셔야 되는데 한 캔에 4만 원이야. 돈지랄도 이런 돈지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주류 시장도 다시 꼬꾸라지고 있긴 합니다. 버블은 꺼졌고 물가는 드럽게 비싸고 플렉스를 할 수가 없죠. 와인 시장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대요. 한때 붐이었던 와인 동호회도 시들해졌다고 하고, 듣자하니 여기는 뭐 이렇게 여미새랑 남미새가 창궐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병충해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수입량은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게 수입하는 액수로 보면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고가의 위스키는 소비량이 줄고 중저가 위스키의 소비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웃돈 받고 팔던 고가의 위스키도 지금은 안 팔려가지고 할인까지 때리고 있어요. 플렉스 할 때 이것저것 경험을 다 해봐가지고 이젠 그냥 가성비 쪽으로 이동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가 위스키 중에는 하이볼륨으로 팔리는 것도 많고요. 참고로 또 신기한 게 일본산 맥주 말고 일본산 위스키도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맛있어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산다기보다는 그 업소에서 하이볼 만들 때 일본산 저가 위스키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요즘은 위스키 대신에 락스더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온도락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알아들은 분들만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더하자면은, 이게 취할 정도로 맛있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 추해 소재도 많이들 찾고 있는데, 실제로 추해 소재 시장도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음주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수혜자가 발생한 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분들이에요. 매일 밤 취객을 상대하는 분들인데 주치 소란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7년 만에 70%가 줄었대요. 다만 정부 입장에선 조금 재미가 없는 게 주세가 잘 안 거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주율이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주세도 계속 감소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취할 것 같으니까 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 차 바꿀 때 되신 분들 있죠? 저는 됐거든요. 한참 됐어요. 차가 10년이 됐으니까 이미 보내줄 때를 놓쳤어. 보낼 거면 진작에 보냈어야 됐는데, 주변에서도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다. 차 좀 바꾸라고, 노인네 계속 고생시킬 거냐고 해서 이 차가 얼마에 팔릴까, 가격이나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 괜히 쫄리는 거예요. 중고차 거래시장은 정글이다, 약자에겐 자비가 없는 생태계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으니까. 심지어 나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1차 무식이에요.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딜을 칠 IQ가 안 되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중고차 거래시장이 정상화가 많이 됐죠. 중고차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폰으로 딸깍 몇 번만 하면은 거래가 끝납니다. 특히 중고차를 팔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헤이딜러인데,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쉽고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은 내 차의 시세가 바로 뜨거든요. 이 시세도 정확한 게 실제로 헤이딜러에서 팔린 차로 만든 데이터예요.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한지 알려주니까 차를 몰라서 헐값에 던지는 불상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번 팔아본 사람은 여기서만 계속 팔더라고요. 무슨 6번씩 파신 분도 있던데 갈아타는 재미가 들리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얘랑 내가 몇 년인데 조강지 차를 버릴 순 없죠. 가는 길 적적하지 않게 폐차하는 그 순간까지 곁을 지킬 생각인데, 그냥 시세만 재미로 보려고요. 내 새끼는 얼마에 팔릴까? 시장성이 있을까? 궁금하긴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세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굳이 안 팔아도 되니까. 근데 왜 내 차만 시세가 안 뜨지? 아, 거래 데이터가 없다고? 요즘에 이런 차를 누가 파냐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제 차처럼 연식이 상한 차들은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비슷한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 시세까지 한 번에 보여주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고차 거래 시장이 아니라 폐차 시장으로 가야 될 차라서 뭐 주인 따라 가는 것 같아요. 또 이 친구가 폐차 이슈가 있듯이 저도 상장 폐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그 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노총각. 참고로 이 헤이딜러에서 차량 시세 확인만 끝내면은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데 3천만 원 상당의 차량 지원금을 줍니다. 대형 이벤트죠. 이 지원금은 차량 정비나 수리, 그리고 소모품 교체할 때 쓸 수 있고 차를 사고 팔 때도 쓸 수 있어요. 차랑 관련된 곳에는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당첨되면 완전 논한 거죠. 다른 차로 넘어갈 기회인데 지원금 받고 내 돈 조금 보태고, 타고 있던 차는 헤이딜러에서 좋은 값에 팔고 당첨이 돼야겠지만, 응모 방법은 되게 쉬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헤이딜러 앱에서 내 차 시세 확인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만 하면 끝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화면 참고하시고요. 하다가 안 되시면은 문의하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처럼 시세가 안 뜨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응모는 정상 진행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로 구독자 전용 이벤트도 있거든요. 댓글로 당첨 기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500만 원짜리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을 추가로 또 준다고 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갈아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승을 응원하겠습니다.